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유학생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임기 당시 캘리포니아에선 중국 학생들의 비자가 지연됐고 실제로 유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내년 1월 출범 직후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가장 먼저 추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숫자는 올해는 7만 8천 명으로 2년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걸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국경지대 쿠르스크에 이 미사일을 쓸 가능성이 큰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뜻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출근 시각 맨하튼에서 노숙자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50대 노숙자 1명이 칼부림을 벌여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콜라이 감염 우려로 유기농 당근 제품을 전격 리콜 조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1명이 사망하고 모두 18개 주에서 39명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출범 직후 불법 체류 중국인들을 가장 먼저 추방할 것이라고 NBC 뉴스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캠프에 가까운 소식통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언급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 중 군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군대 연령 남성들이 미국에 대항해 군대를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암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숫자는 2년 전 2만 7천 명에서 올해는 7만 8천 명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며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군이나 국가방위군들은 직접 국경 체포나 국내 이민 단속에 나서는 게 아니라 체포 이민자 일시 수용과 추방 수송, 국경 감시 등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측은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인데요. 첫 임기 당시 캘리포니아에선 중국 학생들의 비자가 지연됐고 실제로 유학생 수가 급감하는 등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졸업 후 현장 취업 실습, OPT 비자로 일하고 있는 에린 원 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당장 비자 문제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 스템 OPT 없앤다고 하고 이제 H-1B 비자 같은 경우 10년의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실제로 매년 증가하던 미국 유학생 수는 트럼프 첫 임기 동안 15%나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대거 늦춰지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2020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를 불허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가 대학들의 반발에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한테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hat I want to do and what I will do is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합법적인 유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국에 머문 유학생 수는 110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인도와 중국 출신이었으며 한국 출신자는 4만 3천여 명 정도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출근 시각 맨해튼에서 노숙자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22분 51세 노숙자 1명이 칼부림을 벌여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여성 1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50대 노숙자로 웨스트 19번가와 10번 애비뉴 근처에서 36세 건설 노동자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칼을 들고 맨해튼을 가로질러 동쪽 끝으로 이동했으며 낚시 중이던 두 번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어 북쪽으로 걸어간 범인은 UN 건물 바로 앞인 1번가와 이스트 42번가에서 36세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범인은 인근에서 검거됐으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약 2시간 30분 사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경찰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몇 달 전 실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어떻게 거리에 나왔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남성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뚜렷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써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도 된다는 승인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참전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막아왔던 일입니다.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정을 북한군 참전 때문에 뒤집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걸 보여줘서 이 이상 파병을 막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결정을 반겼습니다. Такі речі не анонсують.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обов'язково. 우크라이나는 사거리 300km 에이테크임스를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사용할 전망입니다. 북한군 참전 예상 지역으로 기존 무기로는 닿을 수 없었던 주요 기지와 탄약고, 병참 기지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상당수를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방어용으로 이미 써버린 상황이어서 몇 발이 남아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최근 발전 시설을 집중 공격당해서 한겨울에 시간제 정전까지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는 보도에 러시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분쟁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소식에 러시아 크렘린궁이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미국의 분쟁 개입이란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Продолжать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적절하고 명백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고 러시아 하원에선 3차 대전 위협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선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유럽 국가들에도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 결정이란 평가 속에 충분한 미사일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인공지능 유도 드론 4,000대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 드론들이 적의 후방 전투기지와 물류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최전선 격전지 포크로우스크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에 대한 서방 보도와 관련해선 그런 것은 발표되지 않는다며 미사일이 스스로 말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위기를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한 듯 대외 개방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참석자 모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선 이스라엘 안보 보장과 팔레스타인 보호를 위해 휴전 협정 노력을 계속할 거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I ask everyone here to increase the pressure on Hamas, which is currently refusing this deal.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 2기 이후 미중 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비한 듯 대외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는 상호 협력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 확대를 약속했는데 주고 받기를 중시했던 기존 정책과는 다른 것이어서 트럼프 귀환 이후 미중 갈등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규모 추방에 국가 비상사태 선언과 군사 자산을 사용할 거란 한 보수단체 관계자 글에 사실이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국경 문제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콜라이 감염 우려로 유기농 당근 제품을 전격 리콜 조치했습니다. CDC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캘리포니아 주민 1명이 사망하고 모두 18개 주에서 39명이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관들은 문제가 된 유기농 당근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그린웨이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유기농 베이비 당근과 통 당근으로 홀푸드와 타겟, 월마트와 트레이더조 등 마켓에서 판매됐습니다. 베이비 당근의 유통기한은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유기농 통 당근은 8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유통기한이 명시됐습니다. CDC는 문제의 제품이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남가주 포모나 지역 자동차 경주장 인근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9분쯤 자동차 경주가 열리던 포모나 페어플렉스의 RV 주차장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자동차 5대와 RV 3대 등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경주장에선 자동차 경주 내셔널 핫로드 협회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비행기 조종사와 승객 3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비행기가 근처 브래킷필드 공항에 착륙하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LA 다운타운에서 즉석 복권을 산 한인이 $100만 상금에 당첨됐습니다.
한인 주모 씨는 LA 다운타운 사우스힐 길에 있는 미니로또 DTLA 가게에서 멀티플라이어 크레이즈라는 즉석 복권을 구입했다. 이 같은 행운을 안았습니다. 이번에 남가주에서 $100만 이상 복권에 당첨된 4명은 한인 주 씨를 포함해 휴가 중인 간호사와 평범한 직장인 등입니다. 당첨 복권을 판매한 업소들은 레딩 천크릭 로드의 AM/PM 매장, 노스 할리우드 랭커십 블러바드의 럭키 리커, LA 맨체스터 애비뉴의 웨체스터 모빌 등이며 각 업소들은 $5,000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노년층이 수령하는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새해부터 $50 인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독신일 경우에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현재 $1,927에서 $1,976로 인상됩니다. 부부의 경우 월 수령액이 $3,014에서 $3,089로 $75 많아집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물가 인상폭을 감안해 조정되는데 현재 6,800만 명 정도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월 $10 오르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때문에 실제 받게 되는 추가 금액은 $40가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처방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연간 $2,0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처음 시행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LA 한인사회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가 주최한 제85주년 순국 선열의 날 행사에는 한인 단체들과 김영환 LA 총영사 그리고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순국 선열의 날 기념 행사는 어제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서 헌화를 시작으로 오늘 기념식과 독립운동가 전시회로 이어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LA와 남가주 지역이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만큼 한인 차세대들에 대한 뿌리 교육과 애국 애족 정신 계승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괴멸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전 구속영장에 발부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태균 씨. 창원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명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당일 한 차례 조사한 뒤 4일간 직접 조사 대신 자료와 진술 분석을 하고 다시 당사자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명 씨는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선 왜 이런 일들을 벌였냐는 질문에 지난 2020년 총선으로 괴멸된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0년 11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 걸 시작으로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현 여권 정치인들을 연이어 만나게 됐단 겁니다. 명 씨는 다만 이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컨설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봉사한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 구속 당일 여론조사 업체 피아넬을 압수수색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한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강혜경 씨가 주장한 81차례 대선 여론조작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의 규명을 위해서도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진위와 성격, 오간 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단체의 대표도 오늘 오전 창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도심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주거시설이 폭격을 당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폭격을 당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공습에 놀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고 군인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저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부 주카카 알블라트의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카카 알블라트는 최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 국면에서 피난민이 몰린 지역인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 공습을 단행했을 때 핵시설을 일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의회 연설에서 공식 인정했습니다. ואנחנו עדיין ניבחן ביכולת שלנו לסכל את הגרעין. זה לא סוד, זה פורסם. יש מרכיב מסוים. 다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앞서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테헤란 외곽 파르친 군사기지의 핵무기 시설이 무너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와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이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와 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브라질 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출봉식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지원을 집행하고 식량 원조 규모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5만 톤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아와 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개도국 경제 성장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에이펙에 이어 G20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한 국가를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만큼 한중관계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SBS 윤나라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공립 프리스쿨의 한인 여교사가 3살 아이를 폭행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남가주와 북가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으며 강우량은 북가주는 0.75인치, 남가주는 0.25에서 0.5인치로 추정했습니다. 리얼아이디가 내년 5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은 현재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5년 5월 7일로 공항 탑승 검색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의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팍에서 17세 한인 남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이모 군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40분쯤 브링커오프 애비뉴와 14스트리트이 만나는 지점 인근에서 길을 걷다 28세 유고 파즈 라주주가 몰던 혼다 시빅 차량에 치여 뇌출혈과 이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뺑소니 혐의와 증거 조작,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공립 프리스쿨의 한인 여교사가 아이를 폭행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앨리스 초등학교 프리스쿨 교사인 40대 최모 씨가 3살 아이를 폭행해 이마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교사인 최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학교에서는 정직 상태입니다. 다운타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 9월 12일 제이스 퀵스톱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맥주를 구입하려던 마켓스 에콜스 사이에 카드 사용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을 당했고
용의자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